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오늘은 신 4군단장 포비더 라이벌리 쿤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하이랭커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성입니다. 포비더가 앞에 있고 쿤이 뒤에 있습니다. 루치는 라이벌릭을 친척 중에 자아드군에 들어간 엘리트라고 말합니다. 이 언급으로서 라이벌릭이 쿤 가문 소속이다 라고 말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론 신의탑 역사상 두 가문의 이름이 다 들어간 혼혈 캐릭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이벌릭이 유일합니다. 10대 가문에 편입됐다고 가정해도 가주의 성이 뒤에 붙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쿤 라이벌릭 포비더 하면 이상하니까 바꾼 걸지도. 여튼 이 성씨 논란은 칼라반과 싸움에서 풀릴 듯 싶습니다. 아직 포비더가 앞에 있는 이유는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라이벌릭이 쿤 가문 친척 언급이 있다고 해서 포비더 가문과 상관없다는 말은 팩트가 아닌 듯 합니다. 작중 군부에 포비더 가문 출신 랭커가 여럿 있다는 것을 제사장이 말한 적이 있었죠. 이 언급 때문에 라이벌릭의 등장은, 그것도 군단장으로서의 등장은 굉장히 놀라운 떡밥이었습니다. 라이벌릭은 화원팀을 인질로 도원을 부려먹고 고대부터 쭉 부려먹어온 루치 또한 이번 전쟁이 히든카드로 사용합니다. 야스라차부터 라이벌릭까지 인질극의 도 같았네요. 칼라반 말고 정상이 없어요. 야스라차가 야마를 괴멸에 몰아넣었다고 말하자 라이벌릭이 무슨 헛소리냐며 견족이 그 정도로 기세가 꺾일 줄 아냐며 디스합니다. 야스라차는 지파장에게 견족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비판했었는데 자기가 라이벌릭에게 디스당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야스라차는 총사령관실의 의도를 계속 궁금해합니다. 라이벌릭은 아도리자드의 직속 부대니 왕실 근위대 출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위대 출신의 2, 3인자 랭커였다면 군단장급 위치에 있는 야스라차가 모르는 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라이벌릭은 근위대에서도 별도의 비밀 특수부대 집단의 우두머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야스라차가 라이벌릭에게 소모품 얘기를 들었을 때 야스라차가 표정이 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미묘한 심리전이 있다고 보는데요. 라이벌릭이 근위대의 비밀 직할부대에 있었다면 정보력이 상당했을 것이고 야스라차 출신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입니다. 라이벌릭이 야스라차에게 딜을 넣은 이유는 마스체니가 제대로 된 병력을 지원해준 게 로포비아 가문뿐이라고 말하자 야스라차가 마스체니를 보며 살짝 웃으며 얘기할 때 포비더 가문이나 하 가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라이벌릭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지 않았지만 굳이 셋이 포비더 가문의 정세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언급을 한다는 것은 은근한 돌려말하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벌릭은 야스라차는 2차 방벽에 머물고 자신에게 전투를 맡기라고 말합니다. 소모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화이트가 힘을 되찾자 큰일 난 거 아니냐며 라이벌릭을 마스체니가 떠보지만 자신의 히든카드는 루치라며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라이벌릭은 한창 화이트와 싸우고 있는 칼라반에게 전선을 살피며 최선의 수를 군단에 전달하고 있다는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솔직히 한 게 거의 아무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칼라반이 자신의 부하가 몰살된다는 말을 해도 그 정도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주 대단한 인성질을 보이는데요. 라이벌릭이 데려온 신 4군단의 인원들은 지금 4군단보다 더 강하고 뛰어나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봤자 사단장급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 하이랭커겠지만 말이죠. 총사령부에서도 신 4군단을 이미 승인 내준 것을 보면 기존 칼라반의 종 시스템을 아도리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이벌릭은 자드에게도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인지 작전을 받아들이는 조건 하 칼라반의 왼팔 봉인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라이벌릭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은 칼라반을 분노케 만들었고 작전 실패 시 칼라반과 라이벌릭의 1대1 매치가 성사되는 판이 만들어집니다. 라이벌릭 또한 자신을 죽이러 와도 된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죠. 사실 칼라반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라이벌릭이 예상했던 범위 내였던 것 같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거하는 게 좋다고 판단할 정도였으니까요. 라이벌릭의 경우 숨겨진 화원 시대 때부터 자아드군에 들어갈 정도의 엘리트 하이랭커였기에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강자 중 한 명입니다. 차나 도원보다도 100위권 이내가 확정적인 최상급 하이랭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벌릭은 루치에게 같은 가문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루치가 포비더 가문이었어도 같은 가문이라고 말했을지는 의문입니다. 라이벌릭이 풀어준 숨겨진 화원의 동료들이 과연 진짜 멀쩡히 살아나갈지도 작은 떡밥입니다. 라이벌릭은 마스체니아 같은 전술사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쿤 가문의 창술이면서 동시에 전창술이 아닌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라이벌릭도 밤의 공간이동의 경우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전투에서 밤팀에게 아무런 피해를 못 주고 자신과 사령부의 목적은 4군단의 몰살이었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자신의 소모전 전략 잘 못 들었냐고 무시하던 놈이 전략이 다 실패하자 내 근본적인 전략은 팀킬이었다고 말하는 꼴입니다. 칼라반, 라이벌릭, 야스라차 중 분명 한 명 이상은 죽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제일 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첫 번째 라이벌릭, 두 번째 야스라차, 세 번째 칼라반 순입니다. 칼라반이 라이벌릭에 비해 지금 팔도 잃고 약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칼라반이 죽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네요. 라이벌릭의 창술이 칼라반의 내구도를 이길 만한 정도의 급으로는 현재로서는 안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상 떡밥 투성이인 라이벌릭에 대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